학위 논문을 조건 없이 취소한다고 박찬 교수팀의 채세포 복제배아 연구기관 자격을 취소하기로 하고 사전 조치를 내렸습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과 관련해 오늘 중으로 수사팀을 그 학생이 생각하는 포효태는 가수 포효태였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즉시 규명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인간에 대한 인식입니다.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가 11년 전에 황우석 줄기세포는 그 실체가 하나도 없다. 복제된 게 아니라 처녀생식에 불과하다라고 단언했던 황우석 1번 줄기세포, 처음 만든 1번 줄기세포가 보란듯이 미국 특허청에서 정식으로 특허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갖고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다, 종이 쪽지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은 제가 단언컨대 미국 특허를 한 번도 내보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특허증을 보시면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는 개념 특허뿐만 아니라 물질 그 자체가 복제줄기세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물질 특허까지 같이 났기 때문이죠.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만든 복제 배아 줄기세포 1번이 미국 특허를 받았습니다. 미국 특허청이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이 아닌 복제 기술로 탄생한 첫 인간 줄기세포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복제 배아 줄기세포에 대해 미국 특허청이 물질 특허와 방법 특허를 내준 겁니다. 물질 특허는 이 줄기세포가 인간 체세포 복제로 만들어진 새로운 물질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방법 특허는 폐기식을 통한 줄기세포주 수립 과정을 특수한 기술로 본 것입니다. 미 특허청은 과거 황 박사와 공동 연구를 진행했던 미 피츠버그대 제럴드 세튼 교수의 복제배아 줄기세포 특허 출원은 거부한 바 있습니다. 황우석 조사에 대해서 재연 기회를 왜 안 주느냐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절대 재검증을 할 수 없다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연회장에서 공언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돈이 없다. 돈 없어서 재현실험 기회 못 준다. 그리고 소중한 난자를 또 들어가는 것을 재현실험 기회 주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미스터리입니다. 6개월 정도면 저희는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자신의 연구원들에게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길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검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황 교수에게 이러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 교수의 기술을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입증이 되면 이후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만들어보지 못한 물질에 대해서 조작됐다 아니다, 진짜 가짜를 가려낼 때 여러분 어떻게 검증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만들어본 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한 전문가도 사실상은 별로 없다고 봐야죠. 그거 어떻게 검증하시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거 아닙니까? 네가 만들어봐. 다시 만들어봐. 당신 만들었다며. 과학은 재현 가능한 게 과학 아닙니까? 재현 가능하지 못하면 마술이죠. 만들어봐. 국제과학계에서는 그래서 조작 의혹에 오른 동아 위에 오른 과학자에게 재현 기회를 반드시 줍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를 무시하고 갔다가는 이런 십수년간 법정 논쟁에 계속 휘말려서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현 기회를 줍니다. 최근에 미니어 연구원 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일본의 스텝셀 오보카타 연구원에 대해서 네이처에 나온 기사를 제가 발췌한 것인데요. 무려 직간접적으로 113번의 재현 기회를 줬습니다. 조사의 범위와 순서는 2005년 논문에 대해 제기된 의혹 부분을 먼저 다루고, 의혹이 확인되면 논문의 실험을 반복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11년 전 정운찬 총장님이 지휘를 하던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는 황우석 박사에게 재현 실험 기회를 몇 번 줬을까요? 당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일본판 황우석 사건이라고 하는 타이라 교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대학에서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조작 사건을 풀어나가는 해결 방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선 조사 기간 한번 보시죠. 황우석 박사 휴일 포함 28일 조사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조사였고요. 일본에서는 약 1년을 조사했습니다. 2005년도 4월 10일부터 2006년도 3월 30일. 이상했습니다. 처음. 일본 사람들은 역시 느려. 정말 느긋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1년이 걸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밑을 보시면 재연기회를 당사자에게 2번이나 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시로 반론권을 줍니다. 그리고 최종 조사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언론의 발표하기 앞서서 먼저 타이라 교수 당사자에게 조사 보고서 원문을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당신 반론할 거 있으면 반론해봐. 반론 서면을 붙여서 첨부 파일로 해서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서울대 28일간 조사하면서 재연기회 한 번도 안 줬습니다. 연구실 첫날부터 폐쇄하고 들어갔습니다. 폐쇄하면서 미안하다 치고 차 마시면서 1시간 얘기한 게 반론권의 전부입니다. 조사위원회의 최종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당사자는 TV를 통해서만 알고 있었고요. 징계위원회 하기 며칠 전에야 보고서를, 그것도 요약된 보고서로, 핵심된 물증을 다 빼진 요약된 보고서로 받았습니다. 더구나 조사위원 8명 중에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연구는 인간의 난자를 활용하여 복제를 해서 줄기세포를 만드는 연구라고 봐도 되겠죠. 제가 단순화시켜도 되겠죠. 그런데 서울대 조사위원 8분 중에 난자를 구경해 보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인간 난자를. 줄기세포 직전 단계인 배반포 기술에 대해서 서울대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공식 발표문과 다르게 평가절하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반포 형성 기술은 독창적이라는 황 교수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인정한 황우석 교수의 기술은 줄기세포 직전 단계인 배반포 형성까지입니다. 정명희 조사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기술도 이미 영국의 뉴캐슬 대학이 가지고 있어 독보적인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기술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연구실이 있어 더 이상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조사위원회 공식 보고서와는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보고서는 배반포 형성 연구 업적과 독창성은 인정되고 지적재산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황 교수 연구의 독창성을 인정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배반포 기술을 보유한 기관으로 예를 들었던 뉴캐슬 대학 연구팀의 논문입니다. 지난해 6월 사람의 난자를 이용해 배반포 단계까지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을 실은 학술지는 편집자 메모를 통해 이 연구의 독창성은 황우석 교수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황 교수 측도 뉴캐슬 대학의 연구는 황 교수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배반포 형성 원천 기술은 자신의 독창적인 것이라며 정 위원장의 표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보고서가 조사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이며 황 교수팀의 성과가 독보적이지 않다는 자신의 언급은 기자회견 과정에서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대가 실체를 완전히 부정했던 줄기세포가 6년 뒤 2011년도 7월 달에 처녀 생식이 아니라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였다라는 논문이 국제 분자 의학회지에 발표되고 그 며칠 뒤 줄기세포 선진국인 캐나다에서 특허가 등록이 됩니다. 서울대 조사위 내부에서도 처녀 생식이라는 결론이 너무 성급하다는 논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미 일본 줄기세포의 배반포가 이유진 연구원이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핵치환 전문가인 박을순 연구원이 만든 것으로 조사위의 결론이 뒤집힌 바 있습니다.
거기는 좀 아쉽고 우리도 그걸 아무래도 다음 시즌을 문제 받았기 때문에 너무 이익준 연구원에 너무 의존이 됐다 않는 거라. 딱 6년 걸렸습니다. 만일 그 당시 재연 기회를 단 한 번이라도 줬다라면 6년이라는 아까운 시간을 과연 법정 소송과 말싸움과 인터넷에서 황간에 이런 댓글 싸움, 국민적인 소모적 논란이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립서울대학교에서 정말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취재 대상한테 가서 한 사람만 주저앉히면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해 달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지금도 이거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2005년도 10월 20일에 MBC PD수첩 제작팀이 미국의 피츠버그 의대에 가서 황우석 박사의 공동 연구자였던 미즈메디 김모 연구원을 찾아간 자리에서 이렇게 수차례 얘기했죠. 우리의 목표는 황우석 박사니 황 박사에 대해서만 얘기해달라. 너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김 선생님한테 좀 제가 좀 상의를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황우석 선생님만 다쳤으면 좋겠어요. 황우석 선생님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럴 일은 아니다. 이거는 황우석 박사님은 주저앉히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따로 인터뷰를 할 거고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황 교수님으로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젊은 분들이 하시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PD수첩이 그날 찾아가서 당신은 살려주겠으니 황 박사에 대해서만 얘기해달라라고 했던 그 당신이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황우석 연구를 고의적으로 업무 방해하고 증거까지 인멸한 유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1개나 되는 줄기세포를 가짜로 조작해서 전 세계를 속인 줄기세포 조작극의 진범한테 찾아가서 우리는 황우석만 주저앉히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체세포 줄기세포가 만들어진 것처럼 조작한 건 김선종 연구원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속속 만들어진 것으로 믿은 황우석 교수와 서울대 연구원들은 김 연구원은 신의 손이라며 추켜 세웠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런 조작이 들통나지 않도록 미즈메디 연구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영화의 한 장면. 영화 속 황우석 박사가 방송국을 찾아가서 과연 이 취재가 방송에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 장면이 나올 때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또는 검찰 수사 결과를 단 한 번이라도 이 영화 제작자들이 봤다면 오히려 황우석 박사는 MBC 방송국을 이 사건 이후에 단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고 PD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PD수첩이 찾아왔을 때 줄기세포 샘플을 순순히 다 건네줬습니다. 그러면 검증해봅시다. 라면서 체세포 6종과 줄기세포 6종을 다 검증했습니다. 그 황우석 박사가 다 줄기세포 샘플을 PD수첩한테 넘겨줬다라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 줄기세포의 진범이 과량의 약을 먹고 자살 기도를 했죠. 그 사건은 팩트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팩트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할까? 그렇거든요. 제작진이 받은 것은 줄기세포와 환자의 체세포 5쌍. 여기에 줄기세포의 배양부인 바탕영양세포 5점도 채취되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습니다. 63일간 황우석 박사를 조사하면서 첫날에
진범이 자백을 했습니다. 내가 황 박사 모르게 줄기세포를 조작했습니다라고 검찰에서 첫날에 자백했습니다. 그러자 대질신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방향이 자 그러면은 황우석 박사 당신 줄기세포 가짜 줄기세포 만들려고 조작 지시했어? 탈탈 털어보니까 조작 지시 안 함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럼 공모했지? 탈탈 털어봤습니다. 공모 안 했으므로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알고는 있었지? 인지 여부? 탈탈 털어봤습니다.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서 황우석 공모 없음에 모두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우석 박사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라는 무시무시한 죄로 기소를 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줄기세포 조작극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을 사기죄로 기소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2006년도 5월 12일 날 검찰에서 수사 발표를 하시고 인터넷에서 대검찰청 중앙서울지검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검찰수사 보고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도 이상해서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오타가 난 줄 알았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2번, 3번을 봤습니다. 128쪽짜리 검찰수사 원문을.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갔습니다. 어떻게 사기당한 사람을 사기죄로 기소할까? 8년 후에 대법원에서 판사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황우석 특경가법상 사기 무죄. 딱 8년 걸렸습니다. 2006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 2월까지 증인만 70명이 넘었고 공판 조소만 2만 쪽이 넘었고 재판장님이 3번을 바뀌었습니다. 1심에서만. 왜 이랬어야 될까요? 그 사이에 연구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도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2004년도 사이언스 논문에 미스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 2004년 논문은 뭐고 2005년 논문은 뭐고 논문 조작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하실 텐데요. 2004년 사이언스 논문 한마디로 줄기세포 있습니다. 실체는 진짜 백일 만들었는데 논문은 조작됐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황우석 연구팀이 1번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한 시기가 2003년도 4월이었습니다. 이때 엄청난 실패 끝에 배양에 성공해서 모든 연구원들이 얼싸안고 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사이언스 논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의 난자 제공 정보가 들어갑니다. 한 연구원 한 명이 노모양의 난자를 갖고 줄기세포를 만들었는데 줄기세포의 주인공이 노모양인데 이 모양의 난자 겁니다. 라고 엉뚱한 허위 보고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PD수첩의 최초 제보를 한 PD수첩 제보자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죠. 2004년 논문의 1번 줄기세포. 체세포 복제가 아닌 처녀 생시에 의한 줄기세포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감추기 위해 논문에 실린 DNA 지문 분석 자료가 조작됐습니다. 줄기세포는 A 여성의 체세포로 만들었는데 전혀 상관없는 B 여성의 체세포를 둘로 나눠 DNA가 서로 일치한다고 논문에 실립니다. 관련자는 황우석 교수팀의 유영준 연구원과 미즈메디 병원의 윤현수 교수, 박종혁 연구원, 그리고 국가수의 이양한 박사입니다. 유 연구원이 시료를 건넸고 윤 교수와 박 연구원은 거기서 DNA를 뽑았고 국가수 이 박사가 DNA를 분석했습니다. 누군가 조작했다면 이 4명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2004년 미즈메디 병원의 1번 줄기세포 재검사도 문제입니다. A 여성의 줄기세포였기 때문에 B 여성의 체세포를 사용한 논문 데이터와 당연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미즈메디 병원의 박종혁, 김선종, 김진미 연구원이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재검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미즈메디 병원에서 줄기세포가 아닌 체세포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미스터리는 이분이 비록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할지라도 DNA 정보를 판독할 미즈메디 배양팀에서 정확하게 DNA를 찍어보면 이거 다릅니다라고 잡아냈겠죠? 그런데 마치 짠 듯이 DNA 검사가 일치한다라는 검사 결과를 황우석 박사에게 제출을 합니다. 4번에 걸친 체세포 쪼개기로 지문 분석 결과를 조작을 합니다. 검찰 수사팀 간부는 당시 연구팀이 일본 줄기세포의 DNA를 분석해 이런 사실을 파악한 뒤 대책회의까지 가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논문 작성을 강행하기 위해 A씨의 체세포로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윤 교수는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선종 연구원과 노성일 이사장, 문신용 교수와도 이메일을 주고받습니다. 이메일의 제목은 진술서입니다. 당시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서로 진술할 내용을 돌려보거나 말 맞추기를 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 미스터리입니다. 결국 그리고 나서 논문은 취소됐습니다. 실체는 있었지만 그리고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실체까지 완벽하게 부정해버린 뒤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쉐튼 교수 등 다른 경쟁자들이 이 분야 특허 경쟁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허위 정보를 제공했던 제보자 닥터 K는 이후에 조용히 서울대 자신의 특허 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를 한 사실이 김금배 교수의 저서에서 나온 걸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결론에 원천기술 특허권이라는 커다란 국익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최우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4월 미국 제럴드 셰튼 교수가 미 특허청에 낸 특허 출원서입니다. 황우석 교수팀의 젓가락 기법을 이용한 핵이식과 체세포 복제 기술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황 교수는 같은 해 12월에야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셰튼 교수는 게다가 지난달 18일 유럽에도 특허 출원을 한 뒤 이달 4일에는 미 특허청에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는 등 속도를 부쩍 높이고 있습니다. (2005년도) 사이언스 논문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섞어심기인가 바꿔심기인가. 검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섞어심기였다. 미즈메디 공동연구원이 가짜로 100% 조작한 건 맞는데 2005년도에 11개를 이거는 섞어심기였다. 어디로 들고 나간 게 아니라 빼돌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줄기세포 하나도 없어서 배반포가 워낙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거 갖고 줄기세포 못 만드니까 가짜를 어쩔 수 없이 들여와서 조작한 거다. 이게 검찰의 섞어심기 논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하는 게 그게 아니다. 진짜가 만들어졌는데 빼돌린 정황도 있다. 라는 부분들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벌였는데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 이 부분만 법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검찰 수사기록에서도 확인된 부분입니다만 모든 줄기세포를 가짜로 조작한 미즈메디 공동연구자가 황우석 연구원, 황우석 실험실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국가과학기반시설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CCTV를 설치하고 따라서 황우석 박사도 세포를 그 방에서 반출시켜 나올 때는 국정원 또는 경찰청 고위간부한테 허락을 맡아야 빼나올 수 있는 그런 실험실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게도 알리지 않고 경찰청에도 알리지 않고 황우석 박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줄기세포 4개를 갖고 나갔습니다. 황 교수팀 모르게 상업화를 위한 극비 실험까지 했던 것으로 SBS 단독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대전의 한 연구소에 뜻밖의 실험 의뢰서가 접수됩니다. 의뢰자는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가 어떻게 조직으로 분화되는지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당시 실험은 노 이사장과 김선종, 김진미 연구원 등 핵심들만 알았을 정도로 극비리에 이루어졌습니다. 황 교수님하고 같이 협의상이었던 것 같고 요즘은 이제 독단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좀 기초 연구를 하고 싶다. 당시 노 이사장이
황 교수팀보다 먼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상업화할 목적으로 실험을 추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노 이사장은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줄기세포를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세포 한 번도 나 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연구 좀 하려고요. 제가 달라고 그럴 때 안 줬습니다. 하나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들고 나간 세포를 보면 4번, 5번, 6번, 7번 가장 배양 상태가 끝장나게 좋다라고 실험실에 실험 일지에 적혀있던 가장 배양이 잘 되던 4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국정원 몰래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들고 나갔습니다. 검찰 말대로 다 가짜였으면 줄기세포가 다 가짜였으면 자기가 만든 가짜를 국정원 모르게 걸리면 어떡하려고 빼돌립니까? 그리고 4번, 5번, 6번, 7번 중에서 4번과 5번은 한국 사람의 줄기세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인 시민권자의 줄기세포였고 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 난치병 환자의 줄기세포였기에 미국의 코넬을 비롯한 유수의 대학들이 이 줄기세포를 분양해주고 이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은 미국에서 진행하자 라고 얘기가 오가던 그 줄기세포였습니다. 그 후에 빼나간 뒤에 줄기세포의 족보라고 하는 메인 라인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의문의 오염사고가 일어납니다. 싸그리 죽습니다. 남아있던 줄기세포들이. 황우석 교수는 환자 맞춤형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6개를 수립한 지난 1월 실험실로 이용 중인 가건물과 본관 실험실에서 심각한 오염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의혹이 나옵니다. 이 사진을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만일 100% 가짜밖에 없었더라면 이런 사진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법정에서도 역시 나온 사진입니다. 황우석 2번 줄기세포 배양 사진입니다. 자,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사진이 미즈메디 공동연구자, 조작한 미즈메디 공동연구자가 들고 온 미즈메디 가짜 줄기세포입니다. 이미 배양이 무럭무럭 되고 있던 어른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튼실하죠. 굉장히 큽니다. 검찰 말대로 섞어 심기했다면 이거 가짜 말고는 나머지는 다 죽어 나자빠졌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는 하나도 없고 배반포가 불량했으면 살아있는 줄기세포가 없었어야죠. 그런데 가짜를 들고 온 용기, 바로 옆 용기를 한번 보십시오. 보이시죠? 세포가. 여기서는 잘 보이는데 저기 그 밖에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이 가짜 줄기세포만큼 확실한 상태로 배양되고 있지는 않지만 촘촘한 상태로 초기 줄기세포, 콜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초기 줄기세포가 배양이 되고 있었습니다. 2004년도 10월 7일 현재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검찰 말대로 섞어심기였다면 이런 진짜의 사진이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며칠 후에 가짜만 살아남고 진짜는 어디론가 없어져 버립니다.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죽었거나 아니면 빼돌렸거나. 그렇죠. 난자를 작업하는 건 제가 본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 뉴클리오 트랜스퍼하는 것도 본 적도 있고요. 김선종 연구원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와 수정란 줄기세포는 모양새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구멍 내고 젓가락 이렇게 눌러서 짜는 것처럼 해서 그 옆에 약간의 틈새가 있습니다. 난자의 바늘을 찔러 핵을 빼내면 내부 세포 덩어리가 삐져나와 확연히 구별된다는 설명입니다. 윤현수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황우석 교수팀의 복제 줄기세포를 직접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황 교수의 줄기세포가 미즈메디 병원의 줄기세포로 바뀐 것 같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4개 줄기세포 어디로 갖고 나갔을까요? 되게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 법정에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우리 검사님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줄기세포를 나중에 무단 반출해가 미즈메디 배양 책임자는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미즈메디 병원까지 들고 나가서 옮기던 중에 꼬마가 몰던 자전거하고 부딪혀서
줄기세포를 담은 이동형 인큐베이터가 뒤집어져서 줄기세포는 다 버려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 자리에 지금 제 앞에서 계시지만 당시 서울대 수의대 학장을 지내셨던 양일석 교수님께서 그의 법정 진술을 보고 격분을 하셔서 정말 과학자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격분을 하셔서 그 후에 저하고 서울대 앞에 있는 그런 음식점에서 이 짬뽕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 짬뽕 국물이 튈 정도로 아슬아슬할 정도로 격분을 하셔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동형 인큐베이터는 꼬마가 딴 자전거하고 부딪힌다고 엎어질 만큼 보온도시락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배반포는 정상적으로 100여 개 이상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복제 줄기세포는 없었으므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줄기세포 부분은 세계의 논쟁 부분인데요. 짧게만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왜 세계의 논쟁이라고 제가 했냐면 이번 책에서 특히 고민했던 게 이겁니다. 왜 11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파국을 맞았을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많이 구했는데 여기 정은진 변호사님도 계시지만은 사건이 일어난 사건 일지별로 이렇게 사건을 정리하다 보면 또 다른 맥락이 보입니다. 제가 발견한 맥락을 보면요. 황우석 박사의 사이언스 논문이 나와서 국민 영웅이 되고 세계적으로 떴을 때 가장 강도 높게 직설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초토화시킨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신념적으로, 생명윤리적으로 복제 연구와 배아줄기 세포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배아줄기 세포를 완전히 겨울왕국으로 만든 분이었어요. 미국 의회에서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반대한다며 지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난치병 환자 체세포를 복제해 배아줄기 세포를 만든 데 성공한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연구 논문이 미국 정치권에 때 아닌 돌풍을 불러왔습니다. 황 교수의 연구 성과가 미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찬반 논란은 오히려 더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지만 미 하원의 줄기세포 연구 증진 법안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칫 한미 간 갈등으로 확산돼 황 교수 연구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황 교수의 연구 성과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성인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선 강력히 지지하지만 인간 복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를 앞두고 미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다 겨울왕국으로 꽁꽁 묶어놨는데 황우석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한국의 과학자 때문에 미국의 과학계가 들썩입니다. 그래서 한번 코멘트를 했죠. 나는 복제를 용인하는 세상이 걱정된다. 반대했죠. 그런데 이 부시한테 반발합니다. 미국 내 여론이. 뉴스데이에 나온 말, 오늘 줄기세포에 찬성표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부시의 정책에 반하는 줄기세포 지원 법안을 발의합니다. 황우석 박사 논문 이후에 바로. 그러자 부시가 대답합니다. 나 이 표결 통과되더라도 거부권 행사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5월 25일에 표결이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찬성 238표, 줄기세포 지원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합니다. 이거는 민주당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부시의 정당인 공화당에서 무려 50명의 이탈표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네 당까지도 줄기세포를 지원하는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이때 하버드, 코네티컷, 코넬 등 주요 대학들이 황우석식 줄기세포 연구에 돌입합니다. 이제 늦었지만 우리 미국이 따라가겠다라면서 줄기세포에 봄을 맞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부시 정권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재임에 성공했는데 재임에 성공하지 얼마 안 돼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돼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 상황 자체가 식물 대통령이 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 부시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황우석이라는 과학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에서 즐겨 쓰던 말, 황우석 쇼크에 부시가 비틀대고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의 고민을 단 열흘 이후에 한 방에 해결해준 수호천사가 나타납니다. 한국에서 줄기세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보자의 제보가 이루어진 날은 2005년도 6월 1일. 바로 미국에서 부시 정권이 최대의 위기에 빠져 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팩트와 미국에서 일어난 팩트를 맞춰보니 마치 짠 것처럼 하나의 시나리오의 각본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황우석 선생님만 다쳤으면 좋겠어요. 황우석 박사님은 저한테는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저희가 그거를 황 교수님으로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책을 쓰면서 제가 느낀 말이 이런 게 또 어떻게 이런 우연들이 있을까? 정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들이 있을까 했는데 역사학자 E.H. 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필연은 우연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난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누가 범인일까? 누가 주도자일까? 누가 주도 세력일까가 아니라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생명윤리라는 21세기 가장 큰 정치적, 윤리적 논쟁과 좋든 싫든 맞서서 가는 그런 연구이기에 앞으로 100년의 논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 연구를 하고 기회를 주는 부분에 있어 국익이라는 부분과 난치병 환자들의 희망이라는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사회가 연구자들한테만, 언론한테만, 법원한테만 진실을 맡기고 팽개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합의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지난달 미국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특허 지분 60%는 산학협력재단이 갖고 나머지 40%는 노성일 이사장에게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또 한 가지 미스터리. 자, 미국 특허증을 보다가 놀란 건데요. 발명자 이름에 노성일 리즈메디 원장의 이름이 있습니다. 류영준 PD수첩 제보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결코 발명자로 들어가서 안 어울리는 분들인데 발명자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날 이때까지도 노성일 이사장 그리고 류영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황우석 1번 줄기세포는 복제된 게 아니라 처녀생식에 불과하다라고 지금도 자신의 소신을 얘기하시는 분인데 복제된 게 맞으니 독점권을 인정해달라는 특허증에 발명자로 자기 이름을 올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도 이해가 안 돼서 저희 경기방송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공문까지 보내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순웅 변리사님한테 바로 확인을 했더니 최초의 24명의 발명자 중에 9분이 자기가 빼달라, 자기 이름 빼달라, 이건 생각이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빼달라고 하면 다 빼주셨답니다. 하지만 노 이사장님과 제보자 부부는 빼달라는 의사표명을 단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 발명자로 올라가 놓고 자기 특허인데, 그죠? 자기 특허를 왜 언론에다 디스를 해야 되는가? 부정을 해야 되는가? 혹시 이것도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이분들도 실체를 인정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추정 60분 미스터리. 기억하시죠? 2006년도에 셰튼 교수가 황우석 박사의 특허를 도용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요. 국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KBS 추정 60분 팀이 추정 60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영이 불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적으로 확인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며 국민적인 분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이라는 얘기였는데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원문을 그대로 심었는데요. 이게 쉐튼 교수를 미국에서 조사했던 미국 피츠버그 대학 조사 보고서 원문입니다. 2006년도 2월 8일에 나왔는데 제가 해석한 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쉐튼의 특허는 쉐튼 단독으로 개발된 발명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으며 황우석 팀에 의해 개발됐다고 전해지는 기술의 지원을 받은 듯하다. 쉐튼 교수가 미 국립보건원에 보낸 줄기세포 연구비 요청 서류입니다. 황우석 교수가 직접 서명한 추천서가 첨부됐고 박종혁, 박을순 연구원이 지원금 수혜자 명단 맨 위쪽에 올라 있습니다. 쉐튼은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 무려 156억 원의 지원금을 타냈습니다. 당시 쉐튼은 단순히 데이터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세포 상태의 줄기세포 2개를 건네받았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네진 줄기세포는 미즈메디 병원이 보관하고 있던 줄기세포 2번과 3번. 서울에서 만든 그 NT셀을 쉐튼 마크한테 보내신 거는 기억이 나세요? 이게 정확히 몇 번인지 모르고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 당시 KBS가 방영 불가시킨 그 테이프에 담겨있던 내용의 일당이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돼서 공개가 됐는데 궁금하시죠? 시사교양 프로그램 추적 60분의 PD가 제작한 KBS 본관 주변에서 줄기세포 파문을 다룬 추적 60분의 방송을 체포하며 시비를 벌인 혐의로 황우석 교수 지지자 70... 정명희 조사위원장이 조사 발표를 끝나신 뒤에 KBS 추적 60분 제작팀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정명희 위원장한테 KBS 문영열 PD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1번 줄기세포 정말 처녀생식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정명희 조사위원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체를 잘 몰라. 정말 정체를 잘 몰라. 우린 모르겠다 하는 게 제일 나았을지도 몰라. 몰라 인터뷰입니다. 이것이. 유전자 각인 검사 결과 발표 후 다시 찾은 정명희 조사위원장도 1번 줄기세포가 처녀 생식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버렸습니다. 는 여러 전문 초녀 생식일 가능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사실 초녀 생식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사위원회가 그렇게 크게 삼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잘 모르겠다. 이 정체를 잘 몰라. 정말 정체를 몰라. 분명히 다르니까 복제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우린 모르겠다라고 했으면은 제일 나았을지도 몰라. 자기도 몰라. 누구도 몰라. 이 연구 결코 남의 일 아닙니다. 2050년경 알츠하이머, 조용한 질병이라고 하는 알츠하이머가 환자 1억 명이라고 합니다. 아시아계가 가장 많습니다. 어쩌면 이후에도 줄기세포 연구를 절박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남의 일일까요? 한국과 미국과 중국 공동 협약을 맺고 하고 있는 부분은 목의 유전 질환이라고 하는 엄마로부터 유전되는 천형 같은 질환을 체세포 복제 기술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질환 부분이 중국에서 현재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본에서는 현재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야마나카식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갖고 지진의 도시 고베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고베로 와서 재생치료를 받기 위해서 장기 체류를 하는 재생치료 클러스터를 정책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줄기세포 연구 거점을 만든 줄기세포 브릿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줄기세포 연구와 난치병 치유를 위한 바이오를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한국의 현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쟁국들은 이미 앞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과학자들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LA타임스는 황우석 교수팀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HT사가 줄기세포 연구를 곧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이 황우석 박사가 시도했던 체세포 해기식 방법을 이용해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드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사주간지인 타임지는 하버드 대학의 이번 실험이 논문 위조로 문제가 된
한국의 황우석 박사가 사용한 기술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 때 중단됐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엄청난 잠재 시장을 향한 세계 각국의 연구 경쟁이 불붙을 전망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복제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미 오레곤 건강과학대학의 미탈리포프 교수 연구진이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복제한 방식은 체세포 복제 기술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연구를 다시 시작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인간 난자를 이용한 황우석식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팀 단 한 팀도 없습니다. 이 시간 현재. 생명윤리법 규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2년 전에 이 방식 줄기세포를 만든 미탈리포프라는 석학이 한국에 오면 교도소형입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난자를 만질 수 있는데 미탈리포프는 미국에서 장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주지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오히려 난자를 신문 광고를 내서 난자 기증자를 모집했거든요. 한국에 오면 징역형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생명윤리법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최근 국민의 68.3%, 길 가던 국민의 10분 중에 7분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기회는 줘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외침이고 여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국민들의 외침이 이제는 연구 기회로서 그리고 과학을 과학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풀려나가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아무쪼록 크라우드 펀딩 하신 분 중에서 어느 한 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의 작은 노력이 조그만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의 책이나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동감을 해주신다면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